두세 달 전부터 하락하던 증시는 한 달 전부터 급등을 보였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는 이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장 상황은 당시에도 좋지 않았는데 미래는 더 어둡다는 전망까지 나왔었죠. 그렇게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이를 모두 만회했죠. 정말 다이나믹한 두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장이 최악일 때, 즉 최악의 전망이 나올 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최악이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매수해야지 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 더 싸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는 싸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싸게 사고 싶다면 악재를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재와 주가 하락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싸지만 악재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가를 빼고 얘기하고 싶다면 악재가 있고 전망이 어두울 때 사야 하고요. 재료를 빼고 얘기한다면 주가가 쌀 때 사야 합니다. 결국 싸게 사고 싶다면 시장의 의견은 무시해야죠. 귀를 막아야죠. 물론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악의 악재가 나오겠죠. 시장에선 그 악재 때문에 최악의 전망을 내놓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미래는 최악이라고 하니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주식을 팔겠죠. 따라서 주가는 전저점을 다시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 따윈 무시합니다. 우린 저렴해진 가격, 그 가격만 보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새로운 호재가 나오겠죠. 아니 어쩌면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이걸 좋게 해석하고 좋은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두 달간의 폭락과 폭등을 보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대로 계속 상승할 줄만 알았던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들었겠죠. 미디어에서는 온갖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아마 우리들은 이 정도 사건까지 터질지 몰랐다며 당황해 했을 겁니다. 이렇듯 나의 생각, 나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TQQQ가 30달러까지, TMF가 3.8달러까지, 리얼티 인컴이 45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얼마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시나리오입니다. 모건하우절은 그에 져서 돈의 심리학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은 많이 하고 예측은 줄여라. 여기서 예측이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리는 오르지 않을 거니까 TMF는 지금이 최저가야. 이평선을 그려보니 상승으로 돌아섰잖아. 오늘부터 TQ는 무조건 떡상이야.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이 6%? 이렇게 강력한 배당률이 무너질 수는 없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야. 예측이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차트의 선을 긋든 발표되는 주요 지수를 예측하든 공포 지수를 참고하든 정확히 언제부터 주가가 상승할지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미리 저지르게 됩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모조리 팔아버린다든지 특정 가격에서 올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예측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큰 충격을 받고 말 겁니다. 반대로 예상이란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인정하죠. 이는 자신의 판단에서 정확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상은 단 하나의 의견을 갖지 않아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도 세워놓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미리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더불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도 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내가 투자한 종목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하지만 예측을 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요. 미리 계획했던 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멘탈이 전부다. 실패 가능성 따윈 집어 던져라. 오직 성공만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알아. 워렌 버핏은 존버하라고 했지. 그런데 늘어나는 손실, 불안한 경제 상황, 계좌를 보나 시황을 보나 더 이상 버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버텨야 돈을 번다고 하잖아. 그러니 버티긴 버텨야 하는데 못 버티고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귀 닫고 눈 감고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거야.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멘탈이 무너진다면 이는 곧 투자 실패로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준비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정말 최악인 것은 그렇게 어떠한 준비나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단선적인 사고방식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률을 만났을 때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기존의 멘탈 관리법과는 달리 모건하우절의 메시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멘탈 관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지만 가격은 그 가치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추가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모건하우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측은 줄이고 예상은 늘려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